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년 반 만에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한자리에 그것도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미중 갈등, 한미일 밀월, 남북 긴장, 북러 밀착 속에 진행된 오늘 3국 정상 만남에 세 개의 이목도 집중됐는데요. 자, 먼저 안보 분야에선 역시 이견이 컸습니다. 합의된 문구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두루뭉술하죠. 한반도 완전 비핵화 문구는 중국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를 안내하며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삼각 테이블에 앉은 새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만남을 반겼습니다. 올해는 삼국 협력이 25주년을 맞는 해로서 4년 5개월 만에 모인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한일 정상의 우려와 달리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仮に発射を強行すれば国連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 삼국 정상은 협력 체제 복원을 선언하며 인적 교류, 보건 등 6대 분야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히 언급한 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 중국은 북한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我们也希望相关方保持克制，防止事态进一步复杂化。 삼국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대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 FTA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밀착 흐름이 주도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한중 간의 협력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인데요. 조현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한일중 정상들은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12년 11월 시작된 한일중 FTA 협상은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9년 중단됐습니다. 3국 경제인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FTA 협상 재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영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 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 역시 경제협력에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未来志向の日中韓 FTA の在り方について率直な意見交換を行っていきます。中日韩在经济上深度融合，决定了我们应当做携手发展的近邻。 대통령실에서는 3국 FTA 협상 재개가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광, 서비스, 콘텐츠, 게임, 플랫폼 등 닫혀있던 중국 시장이 열리면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문화, 법률, 관광 등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함께할 경우 중국 시장 개방 압력 효과가 더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협력 기반이 확대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농업, 수산업 등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 불리한 분야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네, 안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찬욱 차장 나왔습니다. 중요한 회의였어요. 오늘 네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는데 역시 북한에 관해서는 의견 통일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오늘 발표된 한일중 공동선언문, 이 문구를 보시면 좀 고스란히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영내 평화와 안정, 이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방점을, 또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국,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사안들이 각각 적혀 있는 겁니다. 이 3국이 합의한 결론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진전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선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중국 통역사는 리창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하고라고 발언했다고 통역을 했는데, 이 중국 외교부는 이를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에 전념하라고 수정을 요청을 했다가 다시 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리창 총리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방금 전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회담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이 조금 전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북한은 이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면서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이 오늘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제 한중 회담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이 양국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의 협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과의 접점을 서서히 늘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북한이 경계심을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과 접점은 늘린다. 그러면 또 미국과의 관계가 또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 외교의 가장 좀 어려운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2차 협상 재개하기로 했죠. 그리고 정상회의 계기로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중 3국 FTA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공급망 관련해서 요소수 사태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중국은 이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 속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기준은 국익이라면서 미국이 좀 껄끄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관심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까입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이게 사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이게 내년에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방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시 주석 방한을 매달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결국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협력에 나서지 않았느냐면서 우리는 원칙대로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도 올해 처음 만났어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본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컸던 라인 야후 사태도 한일 정상 차원에서 더 이상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 네, 한일 정상은 보신 것처럼 오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정찰위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오늘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군사훈련을 펼쳐 맞대응했는데요. 국방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배정현 기자, 북한이 정말 곧 정찰위성 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르면 오늘 밤 군사정찰위성 2호를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세 나라의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새벽 다음 달 4일까지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죠. 지난해 1, 2차 발사 때는 예고한 첫날, 발사에 성공한 11월 3차 때는 예고보다 1시간 앞당겨 발사한 만큼 날씨 조건만 맞으면 첫날인 오늘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1월 궤도에 안착한 만리경 1호 이후 6개월 만으로 그 후 얼마나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는지가 관심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 개발진들이 대거 방북했으며 엔진 연소 시험을 예상보다 많이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우리 군도 맞대응으로 군사 훈련을 했다는데 어떤 훈련한 거예요? 네, 우리 군도 즉각 대응 훈련에 나서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합참은 오늘 낮 1시쯤부터 전방 중부 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과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야는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상병 특검법 재결이 예정돼 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부결, 가결표 목표를 세워놓고 단속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5번째 이탈 예고자가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이 주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가 이탈표 단속에 안간힘을 쓰며 야권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 폭주 국회. 국민의힘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을 뺀 108명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10표 안팎의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 찬성 190표를 만들어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찬성 197표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추가 이탈은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완성됩니다. 내일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민주당, 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더 있습니다. 여권은 처리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합니다.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 사기 특별법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국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유공자법, 가맹사법 등 문제 많은 쟁점 법안들을 막판 떨이하듯 밀어붙이려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 정치인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21대 국회 막판, 이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 개혁안. 최종 협상이 오늘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 함께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민주당이 통 크게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 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22대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꼭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 대체율 43%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합니다.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터리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를 7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이야기 나왔던 8월보다는 좀 앞당기는 모양새인데요. 나경원 당선인을 포함해 당권 주자들의 몸풀기도 시작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선관위가 꾸려진 뒤 40일 정도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전인 7월 중하순쯤 당대표 선출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선관위원장 임명은 전당대회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8월 전에 끝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등 당 중진급 인사들이 출마를 검토 중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 간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의 자유라면서도 한 전 위원장에게는 총선 참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총선 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장동혁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총선 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무총장이었던 제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한동훈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경로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경로가 죄인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경로한 게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경로 자체가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선 부처에는 엄청난 압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경로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가 뒤따랐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로한 것 자체가 외압이고 직권남용죄다. 국민의힘은요? 네, 경로한 게 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경로한 게 죄인가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경로가 본질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애꿎은 우리 젊은 장병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수사 과정의 수사 보고서, 본질이 아닌 격가지를 일부러 침소봉대해서. 그래서
경로가 죄예요, 아니에요? 네, 일단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 경로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경로한 뒤에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이달 초에 좀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인데요. 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고당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잠행 중이던 한 전 위원장 자택 근처의 한 식당에서 포착되며 화제가 됐죠. 근데 저 사진을 뭐 흔히 갤럭시 신화로 알려진 고당선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고당선인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인물인데요. 선거 이후인 5월 초 만났다고 합니다. 마침 한 전 위원장 고당선인이 당선된 강남병의 지역 주민이기도 하죠. 음식점 사장님의 부탁을 받아 고당선인이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당분간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5월 초에 만났을 때만 해도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100일 했어요. 100일. 석 달 열흘 한 사람한테 이게 당신 책임이고 이걸 뒤집어 쓰고 나오면 안 돼 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처음엔 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네요. 네, 초반엔 이 책임론이 우세했지만 당내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출마를 못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원흉 그 자체잖아요. 바로 당대표 하시잖아요.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1위로 크게 앞서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군대에 가야 사람이 된다. 옛날에 어른들이 좀 종종 하던 얘기인데 뭡니까? 네, 조국 대표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말이 전 근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차려봤다 사망한 훈련병을 거론하면서 이런 방식이 시대에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한 겁니다. 군부대 관련 사고가 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겨냥한 거군요. 네, 이 발언을 두고 남성 위주 커뮤니티에서 조국 대표의 군복무 이력까지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조 대표 학사장교 제도로 6개월만 복무했습니다. 이를 두고 6개월 복무하고 그런 말 할 자격 있냐, 또 특검할 거냐 이런 비판과 시대에 맞는 말 한다는 옹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논쟁으로 번졌는데 군 복무가 원래 좀 예민하죠? 네,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국가 안보에 대해 늘 이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질타도 나왔는데요. 전효옥 전 의원, 군대와 안보는 조 대표의 먹잇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부대 사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 반복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란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만 전담하는 이른바 사모님 팀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행비서 배모 씨는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김혜경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 김 씨 수행을 전담하는 일명 사모님 팀이 있었는지에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왜 진술 배치되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사모님 팀 없었다는데 맞나요? 배 씨는 총무과 별정직 5급,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는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원래 배 씨는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청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모님 팀이 존재했고 경기도 업무는 안 하고 사모 관련 업무만 수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도 배 씨가 순회동 이 대표 자택을 오간 정황을 언급하며 김 씨 수행을 전담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비서실 전반 업무를 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측이 왜 도지사 보좌를 상당 부분 수행했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수행원 업무를 전담시켰다고 보고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법무부가 이들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바꾸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바뀌었고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도 공석인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일부 부장검사를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반부패 2부 부장검사도 변화를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일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빈자리는 채우겠지만 승진 인사는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인사 시기라든지 벌칙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명품백 수사 외에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호화 출장 고발 사건과 청와대 경호관 수영 강습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9월 퇴임합니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면 또다시 검찰 인사가 불가피합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검찰총장 교체 전에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된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이 경찰에 자신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변호인 측은 김 씨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16일 경찰은 김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아이폰 3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김 씨 측이 입장을 바꾸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경찰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김 씨의 도주 당시 정황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이폰 없이도 김 씨의 범죄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 씨의 음주량 등 관련자들과 엇갈리는 진술을 거짓말로 보고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 분석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이른 오전부터 김 씨 대신 대리 저수를 했던 매니저와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이 구속된 뒤로는 첫 조사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에 앞서 이들을 집중 추궁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행위에 김 씨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왔습니다. 보니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거짓말 탐지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조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혹여 김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인데요. 경찰의 자신감, 근거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김 씨에 대해 4가지 혐의를 적시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심지어 판사는 김 씨가 막내 직원에게 대리자수를 요구한 정황을 두고 모두 같은 사람인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정황이 분명하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또 다양한 CCTV 영상과 여러 동석자, 목격자 진술 등 증거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도 구속 수사에 대한 위기감으로 전략 변화로도 읽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재판에서 일부 참작을 받을 걸로 판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지금 현재 뺑소니 관련해선 혐의와 관련해선 저희도 수차례 보도해드렸지만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대리자수를 한 혐의를 보면 김 씨가 대리자수를 요구했지만 무서워서 거절했다는 막내 직원의 진술, 또 실제 대리자수한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혐의, 그러니까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흥업소 내 외부에서 비틀거리는 CCTV, 집에서 차를 타려 할 때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나 동석자 진술 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 내부 여론이 좀 좋지는 않다던데 강 기자가 또 취재해본 걸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찰 내부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좀 해보면 내부에서는 이게 수사기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익명 게시판에 나온 글들이 화제인데요. 김 씨가 수사기관을 우습게 봤다가 이를 키웠다,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수사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계속 거짓말했을까 싶다. 또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온 건데요. 경찰 내부망 게시판엔 담당 수사관을 응원하는 글도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김 씨 소속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수사도 여론도 궁지에 몰린 김 씨 소속사 측은 오늘 오후 사과와 함께 입장문을 냈는데요.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고 대표이사직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소속 연예인이 원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하겠다고도 밝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김호중 씨 사건과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새벽에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라진 뒤 다음 날 오후에 경찰서에 출석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한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가능할까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녀는 주변을 서성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38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00%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5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들른 식당에서 맥주 2잔을 마신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를 제시하자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그 맥주 2잔 마시는 그 CCTV를 확보했어요.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죠.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조주를 했다고. 가수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과 유사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50대 운전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0.03% 이상이 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술을 더 마셨는지를 확인해 음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꽉 막힌 출근길을 헤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응급 환자가 탄 차량, 경찰 사이드카가 돕고 나서면서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덕분에 평소 30분 걸릴 거리를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경찰 앞에 멈춥니다. 무언가를 요청하는 운전자. 잠시 뒤 사이드카 2대가 차량을 에워싸고 급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차 안에는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 복부에서 갑자기 피가 흘러나오자 급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피가 흘리는 게 눈에 보이고 또 굉장히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듯이 그냥 축 처져서 앙져 있더라고요. 앞뒤로 사이드카 경호를 받으며 차량은 중앙선을 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에게 긴박함을 알리는 수신호를 주고 차량이 먼저 지나가 병원 응급실로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이 구간은 평소 출근길 정체가 심한 곳인데 30분 정도 걸리는 6.5km 거리를 5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전날 육종암 수술을 받은 아내는 봉합 부위가 터져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히 병원에 온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응급실 가서 인수인계하고 상황 설명해 주시고 이제 진짜 하는 것까지 이제 보시고 나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내가 아무 말씀도 못했는데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 지난 2일에는 만삭 임신부가 탄 차량을 순찰차가 인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임신부는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순찰차가 출근길 꽉 막힌 도로를 사이렌을 울리며 앞장섰습니다. 양보운전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도움 덕분에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오전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처녀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를 비추는 CCTV 녹화 영상입니다. 흰색 트럭이 도로 한쪽으로 치우치더니 전봇대 쪽으로 직진하고 그 순간 녹화 영상이 끊어집니다. 다음 장면엔 전깃줄이 바닥에 내려져 있고 도로를 통제한 채 전기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음주운전자가 트럭을 몰다 전봇대와 통신줄을 들이받아 일대 처녀 세대가 정전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80대 노인이 깜짝 놀라 넘어지면서 다쳤고 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황술이 나고 조금 있으니까 불이 확 나왔습니다. 아침 준비해야 되는데 불이 나가니까. 사고 충격으로 전봇대는 물론 통신줄까지 부러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후가 다 돼서야 전기가 복구돼 인근 상가에선 점심 장사를 망쳤습니다. 홀도 주방을 아예 먹통으로 어두워서 준비도 못하고 손님은 몇 팀 있었죠. 예약팀 못 받고 손해가 많았어요.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어두워지니까 너무 놀랐죠.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안 될까 봐. 트럭을 운전한 5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남성은 경찰에 어제 마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린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는 급발진 재현 시험을 했는데 오늘 재현 시험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같은 조건에서 긴급 제동 장치 작동 여부를 시험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멈추려던 SUV 차량. 갑자기 돌진하더니 앞선 모닝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도연아! 사고 당시 SUV 차량에는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 동일한 차량 모델로 오늘 재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정상 작동합니다. 사고 차량은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해 모닝 차량 모형 바로 앞에서 멈춰졌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풀 엑셀을 밟아 긴급 제동 장치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에선 동일한 조건에서도 작동한 겁니다. 결론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A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차량 결함이 있었다라고. 지난달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재현 실험에서도 국과수의 분석치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속시간 등이 사고 기록 장치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 분석과 달라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운전자 측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이 사망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다른 훈련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틀 뒤 숨진 겁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강원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육군 A 훈련병이 쓰러진 건 나흘 전인 23일 오후 5시 20분쯤. A 훈련병은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해당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25일 결국 숨졌습니다. 군은 오늘 훈련 중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A 훈련병 등은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연병장을 돌며 구보를 했고 팔 굽혀 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는 완전 군장 시엔 구보가 아닌 보행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팔 굽혀 펴기도 활동복이나 전투복 차림으로 실시한다 돼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A 훈련병은 2주 전 입소했으며 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기 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과 병리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오늘 해당 장병에 대한 부검을 마쳤고 사건의 경찰 이첩 여부는 곧 결정됩니다. 육군은 A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했고 일병 계급을 추서했습니다. 앞서 다른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훈련 도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군의 훈련병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풉니다. 의무 휴업 요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데 이어 7월부터는 새벽 배송도 가능하도록 열어주겠다는데요. 다른 지역도 가능해질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어 밤 11시까지만 영업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지자체 조례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네, 영업시간 규제 탓에 밤 11시를 넘겨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7월부터는 자정을 넘겨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서초구는 올해 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 제한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바꿔 오전 2시부터 3시, 1시간만 영업을 제한하는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면 못 오잖아요.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서초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 점포 33곳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새벽 영업과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아닌 점포에서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성비도 높고 좋은 제품 새벽에 배송할 수 있도록 이미 새벽 배송은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들의 새벽 영업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시청자분들 취재가 필요하시면 저희 채널A 홈페이지 취재가 시작되자 코너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입주를 앞둔 경남의 한 신축 아파트 외벽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고급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외벽이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 따져도 한 달 넘게 모른 척하던 시공사.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8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층 외벽이 움푹 패이고 튀어나온 곳도 있습니다. 외벽 곳곳이 울퉁불퉁합니다. 대기업 계열건설사가 시공한 이 고급 브랜드 아파트는 17개 동 1,400여 세대 규모로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 주변 시세 대비 4,400만 원가량 비싼 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주변을 오가다 4월 초 10여 개 동 외벽에서 하자를 인지해 시공사에 한 달여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시공사가 약식 설명회를 열었는데 입주민들은 명확한 하자 보수 일정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정상적인 상태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7월 중순까지 보수해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해당 아파트 민원이 최근 일주일 새 300건 넘게 들어왔다며 입주민과 시공사 측의 입장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양귀비 꽃이 피는 5월이 되면 경찰도 바빠집니다. 무심코 키웠다간 마약 사범이 되실 수 있는데요. 양귀비 단속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양귀비가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핀 양귀비 꽃을 찾아서 밀경작을 집중 단속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귀비 특별 단속반이 드론을 상공으로 띄웁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양귀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드론으로 확인한 곳에 가보니 마늘밭 가장자리로 아편 양귀비가 나란히 자라고 있습니다. 양귀비인 거 모르셨습니까?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쑥한 줄 알지, 쑥가. 옆집 텃밭에서도 아편 양귀비 6주가 발견됐습니다. 염소 이제 설산에서 홀쭉 빼다 줬더만 이 설살 안 하더라고. 또 벌금도 넣기가. 그 벌금은 저 사람한테 받아라. 방금 압수한 양귀비입니다. 열매를 가르면 이렇게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이걸 말리면 생아편이 되는 겁니다. 1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또 다른 섬으로 가봤습니다. 식당 옆 고추밭에도 아편 양귀비가 있습니다. 그 양귀비도 모르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뽑아내고 뭔 것이고 몰라갖고 그거만 놔놨어. 텃밭을 비롯해 가정집 사단, 야산 등에서 42주의 양귀비를 압수했습니다. 관상 양귀비는 타원형 열매에 줄기 털이 많지만 아편 양귀비는 열매가 동그랗고 줄기가 매끈합니다. 과거 민간에서 진통제 등으로 쓰다 보니 아편 양귀비를 여전히 키우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재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망을 씌워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 폐가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 아편 양귀비를 한 주만 재배하거나 소지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네, 올림픽이 2달 앞으로 다가왔죠. 개최지 파리는 한창 변신 중입니다. 도심 곳곳이 그림과 조각상으로 채워지고 지저분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학 특파원입니다. 파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몽마르트 언덕 계단에 최근 에펠탑 등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 그림이 들어섰습니다. 국회 건물 앞에는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창 던지기, 복싱 등 올림픽 종목들을 시연하는 그리스 대표 조각상인 밀로의 비너스 6개도 설치됐습니다. 모두 2달 남은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장식물입니다. 유명 관광 명소는 대형 야외 경기장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트로카데로 광장엔 센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관중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파리는 올림픽을 2달가량 앞두고 도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Paris today is pretty colorful, full of people. They're joyful. They're waiting for the Olympics, so we're very thrilled. 낡은 공공시설은 새롭게 변신 중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진 파리 지하철은 종이 티켓을 없애고 비접촉 터치카드 전용 시스템을 역마다 도입 중입니다. 더럽다는 비판을 받던 파리 시내 공공화장실은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입장이 가능하도록 센서가 도입됐고 화장실 앞에 긴 줄이 생기지 않게 주변 화장실 사용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도 개발됐습니다. 오염수 논란이 일고 있는 센강도 수질 개선 작업 중입니다. 파리시는 수영장 20개 규모의 물탱크에 해수를 끌어들이는 등 정화 작업을 벌여 수영 경기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센강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eah, everything is like very prepared for the Olympics, I would say. For example, there's no rubbish on the street. For example, as you can see, everything is painted, a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for the Olympics. 하지만 관광객들과 달리 현지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e pense que c'est très compliqué pour les Parisiens en ce moment parce qu'il y a énormément d'embouteillages, de plus en plus, tout est bloqué. 각종 공사로 인한 복잡함이 가중돼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는 프랑스인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예년보다 늦게 발생한 올해 첫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죠. 인도양은 벌써 대형 사이클론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민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파도가 해안가를 집어삼킵니다. 커다란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집니다. আগে 3 দিনে খুবই খারাপ এরকম দেখিনি আগে তো ঝড় হইতো দেখা গেল যে 2 ঘন্টা 4 ঘন্টা থাকতো আর এবার ঝড় হইলে আপনার ম্যাক্সিমাম দীর্ঘত বহু মানে কালকের থেকে যে স্টার্ট হয়েছে এখন পর্যন্ত আজকে কত পর্যন্ত থাকে তাও ঠিক নেই.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이클론 레말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9시쯤 방글라데시 몽글라 항구와 인도 서ben골주 사카르섬 해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무려 시속 135km였습니다.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수백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해안 지역 전역 약 80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해당 지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항도 폐쇄했습니다. আজ আমরা শুনতে পারলাম বিভিন্ন যোগাযোগ মাধ্যম সবকিছু জানার পরে যে সরাসরি বাংলাদেশে মোংলা বন্দর অবস্থান করতেছে আর 10 ফুট পানি হওয়ার সম্ভাবনা আছে তাই সবাইকে বলেছি যে যেখানে যান না কেন দোতলার পরে থাকবেন. 인도도 해안 지역 주민 약 11만 명을 대피시켰고 긴급 구호에 나서기 위해 해군 군함과 항공기, 잠수부 등을 대기 중입니다. 사이클론 레말은 동쪽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북상하면서 방글라데시 내륙을 관통한 뒤 소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나이 제한이 사라진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우승자가 화제입니다. 올해 나이 60세인 여성인데 지역 예선에서는 우승을 하더니 본선에서도 최고의 얼굴로 뽑혔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커튼이 거치자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포즈를 취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진행된 미스 아르헨티나 전국대회 현장입니다. 이날 누구보다 관심을 모은 후보는 환갑의 나이로 출전한 알레칸드라 로드리게스입니다. 지난달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본선에 진출해 어린 후보들과 겨룬 겁니다. 이번 대회에선 인기상에 준하는 최고의 얼굴상을 받았습니다. Aprendí mucho sobre mí, sobre lo que era capaz de hacer, lo que era capaz de dar, de lo que me podía animar y bueno, así que estoy feliz de esta experiencia. 또 한 번의 대이변을 만들어냈지만 로드리게스는 도전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솔직한 소감도 내비쳤습니다. De enfrentar un desafío nuevo, me animé porque la verdad que había que animarse con 60 años a emprender este proyecto, pero bueno, fue todo positivo.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측은 최고 28살까지만 출전이 가능했던 기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올해부터 18살이 넘으면 누구나 도전장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미스 아르헨티나의 영예는 코르도바 출신의 여배우이자 모델인 29살 마갈리 베네젬에게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선선한 날씨도 잠시, 내일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이 맑은 하늘 아래 서울 기준 최고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4도 가까이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계속 14도 선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출퇴근길 외투는 챙겨야 합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강원 영동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에 분 강풍이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만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로 강하게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춘천 11도 등 찬 공기 영향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 26도로 대부분 덥겠고요. 동풍을 맞는 동해안 지역만 비교적 기온 낮겠습니다. 낮 동안 강해지는 여름 자외선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제주와 강원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1대 국회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니 4년 전 시작 때부터 여야가 싸우다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죠. 지난 4년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 검사, 장관 탄핵안이 통과되는 대립과 정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싸움만 했으니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였고요. 이대로면 16,000개 넘는 법안이 폐기될 위기인데 이 마지막까지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로 싸우다 막을 내릴 모양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최악의 무능 국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